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의 조건이 돈 물론 있어야 되죠. 꿈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강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명예도 있으면 훨씬 좋겠죠. 오늘 제가 이 네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께 예, 제가 어떻게 자유를 찾았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저 어렸을 때 환경은 어땠냐면 시골에 아버지가 면장하셨어요. 그래서 면장님 딸로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일남 삼녀였는데 유득 저만 아팠어요.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 친구들이 어렸을 적 저를 이렇게 기억하건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늘 배를 잡고 다녔대요. 예, 늘 배가 아팠고 변비가 심했어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 친구는 어떤 기억을 갖고 있냐면 공부하다가 갑자기 제 얼굴이 괴물로 변했어요. 두드러기가 늘 그 어려서 시골에서 두드러기 나면 우리 엄마는 늘 단골로 저를 이렇게 지붕 그 이게 볏짚 지붕 밑에서 이렇게 불 때 가지고 이렇게 막 빗자루로 저를 막 쓸어 주셨어요. 그게 민간요법이었대요.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제 얼굴이 괴물이 돼서 얘가 밖에 나가서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약을 사왔던 그런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럼에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면장 퇴직을 하시고 그 시골에 사법서사 이제 그때는 대서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늘 안경 두 개를 끼고 그 겨울 되면 시골은 열심히 이제 그 농사 끝나고 나면 논밭을 사고 팔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두 개씩 끼고 하시던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가 녹내장에 걸리셨어요. 예, 그래서 눈을 하나를 빼고 의안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저희 아버지께 권한 게 몸보신을 잘 하십시오 이거였어요. 저희 아버지 고혈압이셨는데 그 무렵에 저희 집에 키우던 돼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새끼 돼지가 아시죠? 애저가 좋은지. 저희 엄마가 늘 저녁마다 그걸 구워가지고 도마하고 고기하고 같이 저녁마다 아버지가 드셨던 기억이 생생해요. 다 드시는 어느 날 수술도 안 끝났는데 저희 아버지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후로 8년 동안 반신불수 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무렵에 이제 그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한겨울이 지나면 논 한 단지 사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돈을 버셨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엄마가 이제 논 팔고 집 팔고 산 팔고 그러면서 저희를 키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은 감히 꿈도 못 꾸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국가공무원이 돼서 최신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근무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지금의 KT 옛날에 전기통신공사가 생기면서 나눠서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국장님이 나는 너가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떨 생각이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너무 힘들게 저희를 키우는 그 모습이 생각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표 쓰고 제가 통신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석식 전화기 돌리는 전화기부터 이렇게 전화기만 들면 그 교환원이 나왔죠. 공전식 전화기, 그 다음에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꾹꾹 누르는 전화기, 그리고 공중전화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그 시티폰이라는 거, 그러면서 핸드폰까지 그냥 손 안에 드는 핸드폰까지 오는 동안 제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돈 더 벌겠다고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국영기업체 기본급 3% 동결을 6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저하고 봉급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늘 선택은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걸 그때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는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니니까 한 명은 나가야 된대요. 제가 20년 넘어서 제가 안 나가면 남편이 나가야 되겠길래 제가 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굉장히 빨랐더라고요. 저는 제가 몸이 너무 아픈 관계로 그 생각 안 하고 그래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러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제가 너무 빠른 나이에 퇴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여기 그 맞벌이를 했던 엄마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아이들한테 늘 미안해요. 예, 그 우리 그 아이가 아침마다 뭐를 하냐면 해는 쨍쨍 나는데 엄마 오늘 비 올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가 쨍쨍했는데 너는 왜 자꾸 비 오는가 물어봐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우산을 가져오는데 엄마는 못 가져오잖아. 그래서 혹시 비 올지 모르니까 내가 가져가야 돼. 이제 그렇게 하고 딸 셋이서 늘 그런 마음으로 크는데 그게 늘 미안했어요. 그래서 퇴직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애들을 잡고 뭔가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큰 딸은 중2,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지하게 큰 딸이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엄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저희는 지금 엄마가 직장 생활 하는 게 더 멋있었어요. 나오시지 말았어야 돼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네. 얘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이 남편은 아까 명예죠. 명예가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명예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았고 이분이 나오면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내 교수였었고 겸직 교수였었고 이 사람이 잘하는 거는 가르치는 것밖에 없으니 그래도 박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미친 짓을 합니다. 2년 후에 남편한테 박사를 하시지요. 상상을 해보세요. 둘이 벌다가 아이 셋에 혼자 벌면서 남편이 박사를 시작했어요. 또 승진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40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없이 살았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언제 돈을 모아서 나는 미래를 살지? 굉장히 미래가 불안해서 연금이 필요해라는 걸 늘 생각하고 있었고 퇴직할 당시에 저의 건강은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두드러기 있었다 했잖아요. 못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직장 다닐 때 토요일은 엄마 피부과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가 없으면 저는 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두드러기가 나서 세상 살기가 싫었고 누워 있으면 이 구덕으로 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여름에도 감기를 끼고 살고 스테로이드를 장복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신우신염이 걸리기 시작했고 반복적으로 제가 과로할 때는 신우신염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7번 걸렸어요. 예.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저한테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쯧쯧쯧 하면서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못 고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네가 못 고쳐? 그럼 내가 고치지 뭐. 이러면서 그때서부터 대체학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홍채를 배웠고 귀침을 배웠고 뭐 카이로프라틱 뭐 하여튼 뭐 누가 뭐 배운다네 그러면 온갖 걸 다 배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우던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내가 감옥 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법으로 위배되지 않은 거 해야지. 법적으로 법에 걸리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난 게 귀반사 건강학이었고 저 책은 대학에서 교재로 쓰는 책인데 이제 저기에 제가 제 이름이 올라 있고 저런 것들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체학을 배우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내가 왜 아팠지?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늘 바삐 살았다 그랬잖아요. 애기 봐주는 사람 없이 저 혼자서 애들 셋 데리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녔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요리를 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저는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뛰어가고 이런 세월을 살았으니 제가 몸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팠던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이 강의 속에서 영양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미래가 불안했는데 어느 순간 저 이렇게 현실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진짜 왜 이런 상황을 살았지? 나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퇴직 연령이 직장인 퇴직 연령이 저 맨 끝에 공기업의 퇴직 연령이 53.9세죠. 저희 남편 딱 53에 그만뒀습니다. 예, 박사학위 끝나고 3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박사학위 하고 대학 교수하면 제가 교수 부인으로 참 멋있게 살 줄 알았어요. 시간 강사로 자기 입만 벌고 살리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연령대별 봤더니 저는 제가 지금 저 맨 끝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55세가 되던 때도 늘 아이하고 엮여 있었고 그 위에 아이들 큰딸 둘째를 결혼을 시켰고 지금은 이제 막내만 남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직장 이렇게 무슨 내가 별로 쓴 것도 없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5명에 보면 한 500, 600 되죠. 내가 뭐 했지 그랬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들어가는 돈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벌어야 사는데 저처럼 나이 60 중반이 되면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살지 무슨 돈으로.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전부 국민연금 쳐다봐요. 예, 근데 국민연금 저 타는데 제가 67만 원 타요. 얼마 넣었냐? 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꾸준히 넣었어요. 그래서 68년, 68만 원 타고 남편이 말은 안 해주는데 한 80만 원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금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65세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자기가 8년 동안 그 놀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세월이 충격이었는지 이제 학교 근무하면서 나와서 무엇 할 건지 준비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벌고 남편도 벌고 저 위에 첫 번째, 두 번째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사는 거는 점점점 우리 이 연금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달에 국민연금 47만 1,000원 내면요 20년 부으면 약 80만 원 탄대요. 맞지 않나요? 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통계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택연금이요?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예, 주택연금을 어르신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들하고 이렇게 이 상속 문제가 걸리나 봐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빌라고 가게들이 딱 나오는데 전부 진짜 꼬막 많은 가게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꼬막 많은 가게에서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많은 걸 짓지? 근데 지금 거기에 뭐 들어가냐면요. 무인점포. 전 무인점포예요. 저는 무인점포 라면 가게도 있고요. 우리 집 앞에는 무인점포 애기 옷 가게도 있어요. 무인점포 아이스크림 가게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전부 다 무인점포 햄버거 가게도 있고 샌드위치 가게도 있고 어때요?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인건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하네. 그리고 취업은요. 이제 점점점 아까 그렇게 줄여놓는데 어떻게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하고 사람이 경쟁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챗봇이 엄청나게 사람보다 똑똑하다며요. 이제 기계랑 경쟁해서 취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암울한 현실인데 다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다 올랐는데 안 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봉급. 다 올랐는데 봉급만 안 올라요.
그래서 참 암울한 상황이 있는 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그 사회 문제로 돼서 젊은 사람들이 취직도 못하고 밖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집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캥거루족도 있지만 혼자 사는 젊은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그럼 노인들은요? 아파서요. 저희 어머니가 엊그저께 너무 건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가서 여행 가방 내리시다가 같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셨는데요. 수술을 하셨고 중환자실에 2번 실려가셨고 의사들 말로는 치매 아니면 중풍이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병원비 한 3, 400 까먹고 지금 나오셨는데 멀쩡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의사들도 의아할 정도로 15년 유산화 제품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년에 그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건강 관리예요. 그리고 일자리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퇴직하고 뭘 하지? 막 현실 점검하고 있을 때 지인이 저한테 언니 우리 집에 놀러 와봐. 차 한 잔 마시게. 그러고 갔더니 저한테 이 다단계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다단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A사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내가 싫어했을 때하고 이때에는 제가 상황이 바뀌어 있어서 굉장히 귀를 열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직거래하는 거래요. 그래서 광고를 안 해서 35%를 주는 거랍니다. 요즘 법 조정하려고 하죠. 38%라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면 회원해가지고 수익 배분을 능동적으로 해준대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제품이 건강식품과 화장품이래요. 저 건강식품 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먹어야 되는데 얘가 파이프라인을 깔아준대요. 인생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연금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게 있대요.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물건을 안 팔아도 된대요. 저는 팔 줄을 모르거든요. 경험만 전달하면 된대요. 가르치는 건 좀 재미있어 하는 거니까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점점 매출이 시장의 규모가 100조까지 될 거래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이 책에 나오신 분이 폴지앤 필더가 네트워크 마케팅과 건강식품이 만나면 앞으로 100만 장자가 개인이 나올 거래요.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엘빈 토플러, 뭐 트럼프까지 이건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하려면 학력도 필요 없어요. 저 대학 못 갔다 그랬잖아요. 학력도 필요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고 자본금은 무자본은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본금도 필요하고 부업도 가능하고 제가 따로 출근 안 해도 된대요. 전 출근하는 걸 20년 해가지고요. 출근하는 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 이런 게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거의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막 20명, 30명 홈미팅 하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승급도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근데 딱 1년 넘어서 때려쳤어요. 왜냐면요. 이론과 실제는 달랐고요. 거기 보이지 않는 함정을 봤어요. 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빨리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거는 그냥 이론이야 실제는 아니야 그리고 제가 멈췄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알려요.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줘 이랬는데 2003년 5월에 어떤 분이 이거 한번 알아보자. 근데 데이터를 쫙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미 해봤잖아요. 데이터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품이 사실이라면 저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여름에 감기를 끼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7월 14일 날 제품이 왔어요. 그때서 먹고 맨날 피곤했던 제가 피곤이 없어지면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마이르넨츠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랜드 오픈을 하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나는 내 미래는 건강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를 더 믿게 해줬던 거는 그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역사에서 900명의 여역사들이 거기 올라와서 그 우리나라 최초로 활성산소 심포지엄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만 해도 활성산소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많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산화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분명한 회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체 생산 제품, 그리고 외부로부터 객관적인 자료,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있는지. 재무 구조는요, 그 당시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었어요, 유산화가. 그러다가 2011년에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여러분들 뉴욕 증권시장에 삼성이 아직도 상장이 안 됐잖아요.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고 이 회사가 뉴욕 증권시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상 플랜요. 저는 보상 플랜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한번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래서 유산화를 알게 됐고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예, 유산화를 만났지만 바로 일을 진행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유니스타즈에 굉장히 막 다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지만 한국의 유산화가 정착하는 데 걸리는 파란만장한 걸 저희는 우리 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니스타즈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마이런렌츠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엊그저께 보신 장면이시죠.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내가 하게 됐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셨고, 제조 시설을 자체 생산이래요. 그래서 2005년 안채원 스폰서님 만났습니다. 스폰서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갑시다. 그래서 아, 네 그래요? 그럼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본 그 미국의 공장들 때문에, 그 시설들 때문에 제가 유산화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뉴욕 증권시장 말했고요. 워렌 버핏은 누구나 다 아는 투자의 귀재잖아요. 이분이 월마트, 코카콜라 다 아는, 코카콜라는 미국과 이란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제가 이란 가봤는데 이란에 밥 먹고 나면 소화제가 코카콜라더라고요. 이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회사 속에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과학자가 함께 했지만 얼마 전에 이거 보셨잖아요. 150명의 과학자. 한 회사에 150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이 제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는 이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노비브 의학연구소, 총체의학연구소죠. 약을 안 쓰는 저희 제품을 가지고 쓰는 회사. 그 다음에 이 유산의 혹시 그 TV 홈쇼핑에 마이크로 바이옴 프로젝트 막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과학기술국하고 유산화의 사노비브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유수의 대학과 나사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우리 인체 미생물,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가져다가 앞으로 얼마나 살 거고 어떤 병이 올 거고 이거를 연구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 장이 아니라 이 오랄 유산균, 입안의 유산균, 그래서 국내 최초로 유산균 치약이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했던 건강식품 비교 가이드, 이 책이 아니었으면 제가 감히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닥터우즈라고 하는 사람, 제가 미국 갔는데 막 TV 키면 나오고요. 그 잡지 슈퍼 갔더니 닥터우즈 이렇게 책자가 막 있더라고요. 잡지가. 그만큼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데 이분이 유산화를 극찬을 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에서 쓰는 의학사 처방 편람에 올라 있고, 상을 700개 받았다는데 최근에 850개라죠.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는 어떤 상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른 회사는 딱 한 개 상 받잖아요. 입에 거품을 몰아갖고 제품을 팔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막 800개 뭐 어떤 거 얘기해요? 저는 딱 3개 얘기해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미국에서 가장 좋은 건강식품,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증하는 컨슈머랩, 그리고
마이론 앤츠버그 박사님이 받았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상, 이 세 개만 얘기하는데 더 많이 해도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제품 뭐지 하고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헬스팩은 5년 연속, 뉴트리미를 3년 연속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품 이렇게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왜 아무거나 못 먹냐면, 우리 옛날에 안타까운 그 박태환 선수 보셨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건데, 이 선수들은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 세계 국가대표 4,500명 이상이 먹고 있대요. 그냥 드셔도 돼요. 우리는 도핑 안 걸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이종이 여기 역삼동 사거리 가면 대형으로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유산화가 광고를 막 해대는 그런 회사, 일반인,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괜찮은 회사 하고 다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7일 날 수원에 가면 우리 브랜드데이를 하시는데, 거기 4군데 전부 다 유산화의 광고를 한대요. 저희 사이가 유산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는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라 우리 거 이렇게 잘 안 먹으려 그래요. 각시한테 땀 흘려서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유산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유산화는 만들어도 항상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경기장에 광고하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줬어요. 저는 안 봤어요. 요번에 가서 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법을 어기는 거 싫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정보에 등록돼 있고 527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527호면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회사. 솔직히 여러분이 우리 제품 많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별로 안 많아요. 근데 그 제품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먹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소비자가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업계 21위였던 회사가 지금 6위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하나는 많은 회사에 막 무작정 오픈해서 넣지 않아요. 그 나라가 영양제를 받아들였고, 그 영양제가 이렇게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 되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4개국 중에 이번에 인도가 포함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품이 진짜 저는 그 A사 했다 그랬잖아요. 각시만 빼고 다 있대요. 거기에는 수정까지. 근데 그거를 이 네트워크의 기본이 뭐예요? 써보고 자랑해야 되는데 2천 몇 개 써보면은 살림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산화 제일 좋았던 거는 제품 몇 가지 안 됐어요. 진짜 몇 가지 안 됐는데 있는 것도 자꾸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래서 건강식품과 이 다이어트 식품은 2005년에 국내 최초로 GI 다이어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뿌듯하게.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저희 얼굴 제가 왜 에이스 안 했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때는 굉장히 젊었잖아요. 40대인데 네 얼굴이나 고치고 사업한다고 해. 화장품 좋다고 말해. 이랬어요. 엄청 충격이었고요.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사장님 얼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저 화장품 써볼게 하는 사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유산균 치약 그 나왔잖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왜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은 막 느낌이 막, 이거 넘어가면 어떡하지, 저는 막 이랬는데 거품 안 나서 너무 좋아가. 자,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저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해바라기처럼 많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좋지 않았어요. 딱 2줄만 한대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2줄만 하면 되고요. 매주 금요일 날 돈을 준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남편이 봉급 한 달에 한 번 가져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 사업 하세요. 그러면 남편하고 상관없이 매주 들어오는 돈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 제한이 없어요. 깊이 막 100대 밑에서 일어나는 매출도 다 나한테 반영을 해준대요. 제가 A사를 그만둔 거는 제가 제 밑에 누군가를 독립시켰더니 없어졌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와서 그만뒀는데요. 유산화는 제가 수입이 적다. 그러면 제가 노력을 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 동일 비율로 주고 있고요. 잔여 실적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월시켜 준대요. 그래서 유산화 사람들이 막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고 이번 주에 안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예,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루즈하게 일을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예전에 시작한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면 불공평하잖아요. 전 이게 늘 불만이었어요. 그랬더니 유산화는 똑같이 준대요. 그리고 이게 사업하라고 이렇게 등록하라고 하면 안에다 하면 안 돼, 공무원이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소비자 등록시키세요. 이런 제도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소비자형이 있고 비즈니스형이 있는데 비즈니스도 하나만 할 수 있고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에 내놓으라 하는 리더들이 안 오는 이유는요. 한 번 하면 한 번 위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유산화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누구하고 함께? 파트너와 함께. 예. 그래서 1BC를 하실 거면 한 50만 원, 3BC는 150인가요? 아닙니다. 한 400점, 한 100만 원 좀 못되게 하고 그 아까 소비자하고 그 사업자의 차이는 2만 원을 냈느냐 안 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해바라기를 그려야 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옆에다 늘 갖다가 사람을 붙이겠지만 바이너리는 파트너 밑에 누군가를 넣어줄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상 플랜은 중복 실적 인정이기 때문에 밑에서 일어난 이 실적은 모두에게 공유가 되고 20%는 뭐냐면요. 적은 쪽에 20%니까 이 그림에 보면 800점과 600점이잖아요. 600점에 20점. 20%를 50원에 고정 환율을 시켜줍니다. 나머지 200점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3BC 했을 때는 이거를 더블로 받을 수 있다 하시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스폰서님께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명만 내가 열심히 후원해서 양쪽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매주 나왔다. 여러분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예, 저는 KT에서 좀 그나마 이게 중견사원이었는데도 그때 좀 잘 나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받아본 적 없어요. 예, 그리고 자, 3명을 등록시켰을 경우에는 3명을 성장을 시켰을 경우에는 1번과 2번의 맥시멈을 받기 때문에 1,500만 원 수입이 되고요. 유산화의 특허인 마케팅, 추가 비즈니스 센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홍길동이에요. 내가 하나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2개, 3개 막 이렇게 내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괜찮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다단계 정말 싫어요. 싫은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벌어가잖아요.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설명했더니 다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내 라인을 충분히 돈을 벌게 만들어주면 한 라인에 200~300만 원씩 버는 사람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네 추가 비즈니스가 몇 개가 나와요? 6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수입은 내가 노력한 대로 끊임없이 줍니다. 어떤 회사는 내가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은 안 줘.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회사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나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출발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해요. 3개로 할 걸. 그래서 처음부터 3개를 못 하시겠으면 하나 해서 6주 만에 3개로 늘려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비즈니스를 누군가를 성장을 시켰을 때, 내 코드를 맥스아웃 시켰을 때마다 나의 수입이 늘어나는데, 이 수입에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내가 한 달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약 200포인트, 40에서 50만 원 정도 제품 나만 먹고 있으면 돼요. 예, 그게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그리고 유산화는요, 끊임없이 보너스를 늘려줘요. 저희 시작할 때 매칭 보너스 없었고요, 자동준 보너스 없었어요. 근데 기존 플랜은 그대로 놔두고 보너스를 자꾸 늘려가면서 유산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 2005년도에 스폰서님이 미국 갑시다. 그래서 저렇게 갔어요. 예. 갔다 왔고요. 이게 몇면이 보면 여기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신혼여행 외국으로 못 가봤는데 유산화에서 코타키나발루 보내줬어요. 그래서 다녀왔고요. 예, 또 호주 친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무대에서 저 한복이 연예인이 입었던 한복이라고 누가 소개해줘서 저도 한번 입어봤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미국 무대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죠? 이상숙 루비님 저하고 띠동갑이세요. 저보다 12살 많으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무대에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유산화에서 저희 제주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 90세 된 저희 시어머니와 그때는 그냥 90살이었죠. 그리고 우리 손녀 갔다 왔는데요. 우리 손녀는 그 후로 유산화 할머니 유산화 호텔 좀 가자. 또 언제 가는 거야? 제주도 유산화 호텔 가자. 그래서 유산화 매니아가 됐고요. 지 핸드폰 뒤에 저거 뭐예요? 유니스타즈 톡 달고 다녀요. 유산화 거는 모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는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머니 짱이야. 우리 할머니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늘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손주들 둘, 이 손주는 이제 그 태권도 시범단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 땀을 엄청 날마다 흘리고 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먹었던 게 뭐예요? 유산화예요. 이 둘째는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우리 큰애가 이제 일을 그때는 유산화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디렉터예요. 근데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취직했고. 근데 저 큰아이를 놔놓고, 이제 이렇게 막 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나 이렇게 살 좀 빼고 싶어. 그래서 나 디톡스 해야 되겠어. 그래서 리셋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한두 달 지났는데 엄마 이상해. 나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빼서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 생일이 둘 다 똑같이 연년생인데 4월이에요. 그래서 이 유산화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진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늘 우리 손녀는 지가 제일 하고 싶은 치어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 입고 지금 찍은 거고요. 이런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산화에서 저희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산화의 이 파트너들은 우리 유산화는 패밀리잖아요.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친가족보다 친자매보다 유산화에 있는 이 스폰서 파트너가 더 끈끈하고 더 감사하고 보면 더 반갑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족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이 지금 저기 우리 딸이 아기 안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3학년짜리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유산화를 성장을 하고 커온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춤추고 어울리고 놀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늘 유산화만 오면 웃고 사는 예,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엄청 빨리 뺐는데 너무 빨리 뺐나요? 예, 저의 나머지 노후는 제가 현재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60대 중반이면 별로 옛날에는 나이 많은 축에 속했지만 지금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꿈이 있고요. 지금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돈을 벌어야 됐어요. 돈을 벌어야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산하고 끊임없이 같이 하는 동안 저희 남편이 수입이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제 노후는 유산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긴 하고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는 저한테 주어진 거는 누군가 저한테 필요해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달란트와 제가 알고 있는 이 영향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일정 시간을 봉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우리 리더님 한 분이 한심이가 열이면 열심히라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제 몸이 무너지도록 열심히 살았고 그 덕에 제 신장은 병원에서 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 신장은 보통 신장은 콩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 신장은 불가사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를 보여줬는데 진짜 불가사리처럼 생겼더라고요. 신우신염을 앓을 때마다 신장의 모양이 뒤틀렸고요. 그리고 신장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과로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힘들면 제 발로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유산화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제가 제 몸을 읽어요. 이 정도면 쉬어야 돼.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면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컨트롤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산화를 만나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유산화를 주어진 거는 제 나머지 인생을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발휘하면서 살아라고 주어진 것 같아요. 유산화를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됐습니다. 건강도 찾았고요. 저희 집 식구 중에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우리 식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무도 아프지 마. 아프면 다시 복구할 수가 없어. 근데 아프지 않으면 환자만 없으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어. 이걸 두고 살았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아무도 아프지 않았고 저만 제일 많이 아팠어요. 무리할 때 제가 그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때 그 뉴스가 이제 의사가 저를 이렇게 검진하러 오셨는데 이분은 늘 하시는 말이 또 오셨군요. 쉬시라니까요.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니까요. 혼자들 그러셨는데 그때 TV에 황수건 박사 그러니까 황수건 박사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 그 의사가 그 뉴스를 찾아보면서 당신이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쉬라고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유산화를 만나서 진짜 제품값을 아끼지 않고 모두에게 먹게 해서 크게 아프지 않고 경제는 다시 복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건강한 가족이 되는 방법은 유산화를 만나는 거였고 저는 유산화를 만나서 2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건강도 챙겼고 제가 유산화를 놓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저는 또 연금 숫자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마리 토끼는 유산화를 통해서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회를 잡길 바라고요. 워렌 버핏이 그랬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끔가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 저기 폐지 주는 어른들 막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제가 수원의 어느 골목에 갔더니 그 폐지 주는 리어카가 한 30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거기서 서서 한참 쳐다봤어요. 아, 저렇게 될 수도 있었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건 여러분이 현명한 거예요. 현명하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오지 않아요. 근데 유산화는 언제 시작해도 여러분이 늦었다 할 것이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더 빨리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화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판단 능력이 가진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산화를 기왕에 만나셨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유산화를 알아보고 미래를 유산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